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여러분의 마무리 공부 제가 확실하게 도와드릴게요. 우리 원샷 1, 2, 3 경제학 핵심 이론 마무리 교재. 오늘은 그 39번째 주제, 완전 경쟁 시장의 장기 균형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이게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걱정 마세요. 버스나 지하철에서 또 잠들기 전에 편안하게 들으면서 머릿속에 딱 정리될 수 있도록 제가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볼 거냐면요. 먼저 장기 균형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상태인지 그 특징부터 딱 짚어볼 거고요. 그러다 갑자기 수요가 빵 터졌을 때 시장이 단기적으로 어떻게 반응하고 또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스스로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가는지 그 흥미진진한 과정을 따라가 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이 결국 산업의 장기 공급 곡선 모양을 어떻게 결정하는지까지 완벽하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들어가 볼게요. 완전 경쟁 시장이 장기 균형 상태에 있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딱 한 단어만 기억하라고 하면 바로 안정이에요. 더 이상 아무도 들어오려고 하지도 않고 나가려고 하지도 않는 아주 평온한 상태죠. 왜 그럴까요? 핵심은 바로 경제적 이윤이 0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윤이 0이라는 건 본전치기라는 뜻이 아니라 남들 버는 만큼 딱 번다는, 즉 초과 이윤이 없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 시장에 새로 들어올 매력이 없는 거죠. 그리고 모든 기업들은 가장 효율적인 지점, 즉 장기 평균 비용, LHC가 제일 낮은 지점에서 생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 P가 장기 평균 비용, LHC와 똑같아지는 정말 완벽한 균형 상태인 겁니다. 자, 이 두 그래프의 관계를 한번 보세요. 왼쪽은 시장 전체고요. 오른쪽은 그 시장에 속한 개별 기업 하나예요. 시장 전체의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가격이 P1으로 딱 결정되죠. 그럼 개별 기업은 어떠냐? 이 가격을 그냥 받아들여요. 그래서 기업이 마주하는 수요 곡선은 저렇게 수평선이 되는 거고요. 이 기업은 자기 이윤을 최대로 내기 위해 MR 리컬 MC 조건에 따라 생산하는데 기가 막히게도 그 지점이 바로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의 맨 아래 가장 효율적인 지점과 딱 일치하는 겁니다. 정말 완벽한 조화죠. 자, 그럼 이제 이 평화로운 시장에 돌멩이 하나를 던져볼까요? 갑자기 엄청난 변화가 생기면 시장은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요? 상상해보세요. 우리가 만드는 물건이 갑자기 SNS에서 대박이 나서 막 없어서 못 팔 지경이 된 거예요. 이럴 때 단기적으로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이 단기적인 변화의 흐름 잘 보세요. 1단계, 수요가 D1에서 D2로 오른쪽으로 확 이동합니다. 2단계, 당연히 가격이 P1에서 P2로 껑충 뛰겠죠. 3단계, 기존 기업들은 신이 났어요. 높아진 가격 P2가 자기네 평균 비용보다 높으니까 드디어 초과 이윤이라는 걸 얻기 시작합니다. 이 초과 이윤이야말로 앞으로 벌어질 모든 장기적인 변화에 강력한 신호탄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달콤한 초과 이윤이 영원할까요? 천만에요. 돈 냄새를 맡은 하이에나들이 몰려들기 시작하죠. 자, 시장이 어떻게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봅시다. 이게 바로 완전 경쟁 시장의 위대한 자정 능력입니다. 4단계, 단기 이윤을 보고 새로운 경쟁자들이 시장에 막 뛰어들어요. 5단계, 기업 수가 늘어나니까 시장 전체의 공급이 S1에서 S2로 증가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다시 스르륵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6단계, 이 과정은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가격이 원래 수준인 P1으로 돌아와서 초과 이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즉 경제적 이윤이 다시 0이 될 때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결국 시장은 더 많은 기업과 더 많은 생산량을 가진 새로운 장기 균형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지금까지의 설명에는 한 가지 중요한 가정이 숨어 있었어요. 새로운 기업이 들어와도 개별 기업의 생산 비용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였죠. 근데 현실에서는 과연 그럴까요? 산업이 커지면서 생산 비용 자체가 변한다면 장기 공급 곡선의 모양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그 진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핵심 질문은 딱 하나예요. 자, 이 산업에 기업들이 마구 들어와서 생산에 필요한 자원, 예를 들면 원자재나 인력을 더 많이 쓰려고 해요. 그때 그 자원들의 가격이 오를까요? 내릴까요? 먼저 가격이 오르는 경우, 이걸 비용 증가 산업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과정 저랑 같이 차근차근 따라와 보세요. 처음 균형점 E0에서 시작합니다. 수요가 늘어서 단기적으로 가격이 P1까지 올랐고 이윤이 생겼죠. 그래서 새로운 기업들이 들어와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너도 나도 특정 원자재를 사려고 하니까 그 원자재 가격이 올라버리는 거예요.
그럼 모든 기업의 생산 비용, 즉 평균 비용 곡선 AC 자체가 위로 슝 하고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공급이 늘어나더라도 가격이 원래 수준인 P0까지는 못 내려가고 더 높은 P2에서야 겨우 이윤이 0이 되는 새로운 균형 E1을 찾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최초 균형점 E0와 새로운 균형점 E1을 쭉 이어보면 어떻게 되죠? 맞아요.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즉 우상향하는 장기 공급 곡선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제 정반대의 시나리오를 한번 볼까요? 산업의 성장이 오히려 모든 기업의 비용을 더 싸게 만들어주는 그런 신기한 경우도 있거든요. 이건 정말 흥미로운 경우예요. 3단계를 잘 보세요. 산업 규모가 커지니까 관련된 부품 산업이 같이 발달하거나 원자재를 대량으로 구매해서 할인을 받는 등 오히려 생산 요소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산업 전체에 일종의 규모의 경제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모든 기업의 평균 비용 곡선이 아래로 쑥 내려갑니다. 그 결과 공급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새로운 균형 가격 P2는 원래 가격 P0보다 오히려 더 낮아지게 돼요. 산업이 성장할수록 제품 가격이 더 싸지는 거죠. 정말 신기하죠? 그래서 장기 공급 곡선이 우하향하는 모양이 되는 겁니다. 와,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쭉 훑어봤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 좀 하고 혹시 공부하다가 더 궁금한 게 생겼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오늘 배운 장기 균형 개념, 특히 비용 증가, 비용 감소 산업 부분은 처음엔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하지만 시장이 외부 충격을 어떻게 흡수하고 스스로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는지 그 큰 그림을 이해하는 건 경제학을 제대로 공부하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는 모든 개념이 합격으로 가는 소중한 한 걸음이거든요. 여러분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그리고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공부하다가 막히면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아시겠죠? 조금이라도 이게 뭐였지 하고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저희 짱박사 경제학 스터디 네이버 카페로 오셔서 질문을 남겨주세요. 저희 카페에는요, 여러분과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동료 수험생들이 모여 있어서 서로 으쌰으쌰 할 수 있고요. 그동안 쌓인 수많은 질문과 답변 자료들이 여러분의 공부를 도와줄 거예요. 또 저희 실력 좋고 아주 친절한 조교님들은 물론이고 저 짱 박사도 항상 여러분의 질문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찾아오세요. 오늘 이렇게 집중해서 함께 공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처럼만 꾸준히 하시면 돼요. 우리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만나요. 화이팅!